패션쇼 108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깜짝 놀랐네. 예, 좋습니다. 예, 분위기. 따뜻하다가. 예, 2부는 오늘의 2부는요. 페피쇼가 아니라 새로운 코너 준비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코너인지 우리 박아나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페피쇼 대신에 패션쇼의 새로운 코너로 약 한 달 정도 전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예.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던 김상호 실장님, 그러니까 바버샵 엉클부스를 운영 중이시고 이분께서 이제 남성분들의 스타일링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우리 구독자분들의 스타일과 세련됨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 실장님. 네. 책임 맡. 벌써 한 달이나 됐나요?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됐나요? 네. 예, 그 본인이 좀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미디어 패션쇼에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요 제품이고요. 네. 예, 지난주 페피쇼에 출연해서 비건 패션과 지속 가능 패션의 차이에 대해 혼신의 힘을 정말 다해서 설명해 주셨던 메이크디 이민정 대표님께서 패션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메이크디의 클러치백을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게 런치백 캡터스거든요. 네. 캡터스가 선인장을 의미하잖아요. 그 정말 선인장에서 뽑아낸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가죽 느낌을 내서 만든 거고 이게 빵을 담는 종이 봉투를 우리가 런치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유니크한 디자인의 클러치로 예. 네, 탄생을 시킨 거고요. 아니면 유튜브 TV 패션쇼에서 구독을 하신 후에 인증 사진을 메일이나 팟빵 또는 유튜브 댓글 역시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 남겨주시면 거죠. 네, 되고요. 기존의 회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공유나 친구 추가 또 인증 사진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 총 10분에게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좀 준비하면서 좀 확장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원래 매장이 16개였는데 예. 최근에 17개째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다음 매장도 한 2-3개 정도가 계속 연달아서 준비를 하느냐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역은 어디? 17번째 매장은 마곡에 됐고요. 마곡. 네, 18번째 매장은 아마도 발산 쪽이 될 거고 발산. 19번째 매장은 아마도 파주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주로 예측을 하고 서쪽이네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남, 뭐 웬만큼은 다 있긴 한데 강동 쪽이 좀 약하긴 한데 일단은 서쪽을 좀 먼저 점령을 한 다음에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임대료는 좀 어떤가요? 임대료가 실제 시장을 나가 보면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기존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는 요 타이밍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전략을 핀다기보다는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 브랜드 대표님께서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가장 낮은 데의 마지막 기회다 하셔서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도 사실 계속 통화하고 올라갔어요. 이거 안 저렴하다면서요? 네? 생각보다. 아니. 임대료가. 그러니까 이게 요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봄이 오면 요 올라가시나?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엉클부스 동네 있으시면 가주시고요. 예. 아니 근데 그 페피쇼 게스트로 나오셨다가 네. 어떻게 또 이 코너지기까지 그러니까. 하게 되신 거예요? 급성장. 대단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코너에 대한 어떤 지침을 아주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아주 정확한 지침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코너 생각이 있는데 그 정도만 듣고. 그 정도만 듣고 왔고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그때 그 선배님이 이런 방송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토가 일단 해보자. 해보다 보면 다음 일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 마인드. 너무 신기한데 얼마 전에 제가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TV를 틀어놨었는데 예.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일대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딱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해봐라. 제 삶의 모토. 해봤어? 이분이. 좋습니다. 자, 해볼까요, 이제? 어찌됐든 묻지마 코너. 그래서 뭘 준비해 오셨어요? 예, 시작할 텐데 이 아직까지 이 코너 이름도 좀 안 정해진 거죠? 예, 코너 이름을 듣지는 않았고요. 제가 받은 미션은 네가 주제를 한번 정해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꼭지를 2개를 준비했고요. 예.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한국에 아직 바버샵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 바버샵과 미용실의 차이점이 한 꼭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게 채널 자체가 패션 TV다 보니까 요즘 또
불거리 역주행하는 게 또 사회 큰 이슈잖아요.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예. 모르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우 죄송합니다. 대본 보느라고. 예. 예. 요즘 한참 그래서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그 나이를 역주행하는 동안 패션법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예.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첫 코너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 일단 한번 해보고 네. 괜찮은 것들로 저희가 한번 꾸며 보자고요. 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부담 가요? 고향 같고 마음이 편합니다. 못하면 바로 편집이죠. 뭐. 와 판넬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박수. 괜찮나요? 오! 예, 좋습니다. 아 제가 이게 채널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네, 보니까 여기 카메라에 제대로 좀 보여주시고요. 주로 말로 이 영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집중도가 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죠. 아 역시 잘 되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잘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네, 좋습니다. 바버샵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용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표는 총 5개고요. 네. 알아보기 쉽게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바버샵은 영어 표기로 이발소의 동음 이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버샵은 그냥 이발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바버샵이라고 하는 거는 이 14,000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발소의 업종 중에서 최근 한 5년간 트렌디하게 나오는 샵들이 네. 이 추정하기 좀 애매한데 한 400개에서 1000개 사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바버샵으로 이름 닿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떤 수컷 컨셉을 잡고 있는 그러한 어떤 바버샵들이 한 400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예. 비슷한 뭐 헤어 살롱이라든가 이미용을 동시에 하는 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규정을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서 요 14,000개 안에서 이발소 안에서 요 바버샵이 한 500개에서 1000개 사이라고 추정된다. 근데 14,000개라고 정해놓은 저 이발소는 네. 기존에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 맞습니다. 그때 다녔던 이발소도 다 포함된 네. 숫자죠. 네네. 아직은 1%가 안 되네요, 그죠? 10%죠. 이발소 업계에서는 1000개 10%. 만 개니까 10%. 네네. 아, 10%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예.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 미용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뷰티 살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미용 업종이라고 표시하는 게 이 법규가 달라요. 이용업이고 미용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중위생법에 이 워딩이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용업은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는 업종이고 미용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실제 그 업종 등록할 때 저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용업으로도 오. 뭐가 큰 차이가 이발소에 있어요? 가서 단정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 보통의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업계 특성상 두 개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마구 짬뽕이 돼 있다고 봐도 맞아요. 근데 이제 법적 규범으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두 개로 정확히 나뉘고 예. 영어 역시도 미용이니까 뷰티 좀 아름답고 화려하게 색을 낸다거나 뷰티 뭔가를 살롱. 꼰다거나 이런 거랑 결이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두 개 업종을 비교해 보면 미용은 뭐 미용 고등학교도 워낙 많고 한국에 이제 미용 역사가 자리 잡은 지 뭐 한 3, 40년 됐다고 추정이 하는 거고 예. 이용도 그만한 역사는 됐지만 바버샵이 흔히들 요즘 얘기하는 바버샵이 태동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네, 태동한 이게 거는 정면에 보이게. 네,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미용에 비해서는 현저히 짧다고 볼 수 있죠. 예. 아무튼 뭐 이 이발소, 바버샵과 뷰티 살롱을 구분하는 것들은 네. 업종도 있을 때고 영업 표기, 뭐 시장 규모도 좀 나눠지는데 네. 요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를 보시면 예. 주요 수익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업은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하는 가장 주요 메인 메뉴가 커트잖아요. 커트. 저희가 그거를 메인으로 삼고 있기도 하고 고객들이 실제로 커트를 원하기 때문에 이발소를 오신다고 보는 게 맞아요. 미용 쪽은 펌 물론 다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뭐 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술도 하지만 미용에서 주 수익 모델이라고 원하는 것이 저는 펌과 염색이라고 저의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고객 특성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교한 커트를 원하는 주요 남성 고객들이 이발소, 바버샵을 오시는 거고
미용실은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런 분들이 주로 미용실을 찾는 거죠. 근데 바버샵에서는 펌이나 염색은 안 됩니까? 합니다. 하는데 예. 주로 예, 주요 수익 모델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수익 차이가 크죠 그럼. 네네. 그러니까 체감상 제가 느끼기로는 수익 모델이 미용실이 매출 규모이든 이익의 규모이든 예. 잘 되는 업장에 동일 체어를 놓고 봤을 때 잘 되는 업장에 잘 되는 바버샵 그 동일 체어로 봤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미용실이 더 이익률이 더 높다.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3배면 엄청나게 큰 단가 차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바버샵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혹은 바버샵에 오시지 않는 다른 고객분들이 느끼기에는 예. 바버샵이 사실 비싸잖아요. 네. 3, 4만 원짜리. 근데 저희 업종의 특성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간제 예약을 받고 그 시간에 다른 고객을 아예 받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미용에 비하면 약하다고 볼 수 이 있죠. 포스트 코로나에 좀 특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희는 법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피해받는 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지만 예. 법적인 요건에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해야 되고 예약을 받는 업종이어야 하고 뭐 이런 거에 법적 저촉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매출이 한 20-30% 떨어졌지만 지금도 20-30% 이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그 롯데몰 지하에 보면 바버샵이 있는데 네. 머리를 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예약을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예약 손님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참나. 그러고 나왔던. 그러고 나왔던. 누구 잘못이지, 이게? 제 잘못이죠. 그런 몰랐기 경우는 때문에. 미용실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왜냐면- 만들어 주세요. 아니 왜냐면 예. 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왜 이 알겠어요. 업종의 차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업장의 무지했죠 잘못도 제가 아니고. 뭐. 예. 그러니까 몰라서. 네. 예. 가보죠. 네.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 바버샵에는 커트 고객 비율이 좀 높고 시술, 커트 외에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비율이 좀 낮고요. 미용실은 정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성은 반대예요. 예. 바버샵은 낮고 미용실은 높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폐업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높고 낮은 거죠. 바버샵이 정반대로. 낮군요. 낮죠. 왜냐면 단골 고객 확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는 메인은 아직 시장이 형성된 지 한 5, 6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폐업률이란 정확한 지표가 없고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시장에 성숙기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폐업률이 낮지만 미용실은 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영업 5대 업종에 들어갈 정도로 예. 거의 뭐 10만 개, 11만 개 이렇게 되고요. 음. 한 집 건너 한 집이고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거의 60-70%가. 바버샵이 창업 유망 섹터다. 미용실보다. 그래서 잘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게 이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것 같아요. 이 수익성이 좋고 내가 몇 명 고객을 받으면 돈 좀 되겠어 하고 들어가지만 사실은 거의 레드 오션인 거고 바버샵 역시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라고 이쪽 업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시장성을 정확히 분석 안 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좀 멋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들어와서 그냥 수익이 이렇게 낮은 줄 모르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바버샵은 면도가 가능하고요. 아. 미용실은 면도가 오, 불가능해요. 요거 놀랍네. 네. 용어의 차이로 약간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바버샵에서는 로트 펌이 안 되고요. 로트 펌을 먼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로트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파마를 많은 게 다 롯데야. 예, 그 플라스틱 그 네. 이렇게 말고 고무줄 이렇게. 네네네네. 네. 바버샵에서는 그래서 아이롱 펌을 합니다. 아이롱 기기 이렇게 손으로 잡는 길쭉한 기기를 갖고 머리를 직접 열펌으로 말아서 하는 아이롱 펌은 이 미용이 아니라 이용의 것이에요. 그러면 로트펌을 바버샵에서 하게 되면 불법입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주 내용인데 예. 주 포인트인데 예. 이용사 자격증이 있고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예. 업종의 특성도 있지만 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버샵에 일하는 사람이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 예. 어떤 자격을 네. 소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게 쌍용사라고 그래서 이용사 자격과 미용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전체의 제 쌍용사. 체감으로는 5% 정도 되는 거예요. 5%나 되는군요. 네. 그래도 5%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나 되는데. 왜냐하면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저희는 취업은 안 해요. 안 시켜요. 왜냐면 바버샵의 기본은 거의 모든 고객의 모든 라인을 이 헤어라인을 면체를 해주거든요. 네. 거꾸로죠. 여기 이용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들어가면 펌을 말지 못하니까 아이롱 펌만 해야 되니까 저렇게 다른 분야였다고? 네. 남자 머리 잘하면 여자 머리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특성인데요. 여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버샵이 해외 어떤 마케팅 사례를 차용해서 한국에 자리 잡는 어떤 그 따라한 모방한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미용실에 가는 남성 고객들을 어쨌든 계속 야금야금 그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차이 때문입니다. 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이 특성을 이해하려고 미용실에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리스트를 쭉쭉 뽑아갖고 네. 커트를 잡으려고 한 3년 전쯤에 예약을 매일매일 예약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제 예약을 잡는 게 아니라 대부분 네 그냥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약 시간을 안 잡고 그 주요 그 메인 저 시술인 염색이나 펌을 하는 그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앞작업을 하고 내 뒤에 뒷작업을 저 후작업을 스텝이 해주기 스텝들이. 때문에 이게 장점은 많은 고객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인데 남성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중간에 이렇게 껴있나? 뭔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허점을 바버샵에서는 이제 1시간제 예약으로 충분히 상담하고 머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버샵에서는 스텝이 없습니까? 하는 업종이 하는 샵 컨셉이 5%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많지 않군요. 거기에 원장님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예전에 미용 베이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마지막으로 이발소의 저 등 있잖아요. 예. 저거 명칭이 뭡니까? 이게 이제 바버 폴이라고 부르는 건데 바버 폴. 예, 이게 법적으로도 이것도 좀 재밌는 내용인데 이용 업소에만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붙이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뭐 이용 협회 같은 데서 미용실 이거 못 붙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편법을 많이 쓰죠. 컬러를 다르게 한다거나 예. 전등형으로 한다거나 저게 근데 유래를 보면 저 빨간색은 피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붕대고 제가 또 준비를 하고 파란색이 뭔지 모르겠네. 동맥은 빨간색, 아. 정맥은 파란색, 하얀색은 붕대를 상징하고요. 맞아요. 예전에 1540년대, 그러니까 1600년대에 유럽 쪽에서는 이발소가 외과 의사를 겸용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짚어드리려고 네네. 말씀드렸어요. 똑똑하네. 예.